자,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강의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그 진도 진행에 관한 것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록형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6월 24일부터 7월 9일 화요일까지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오후 시간에 진행을 하고 총 14회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요건사실론이라고 하는 부분, 청구 취재하고, 그 다음에 요건 쓰는 그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는 뭐 잘 돼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또 새롭게 또 이제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한 4일 정도 해가지고요. 우리가 뭐 여기서 자료 있는 것 중에서 뭐 전부 다 이제 막 볼 건 아니고, 기록형에 나올 수 있는 것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4일 동안 이렇게 한번 이제 쏙 훑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10일 동안을 자 1회 변시부터 13회 변시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상대 밀제하고 그 다음에 첨부된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읽어낼 것인가 뭐 이렇게 해서 한 10일 동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죠. 일단 그 기록형이 그 변호사 시험에서 사실은 가장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죠. 그거는 제가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사례가 제가 생각하기는 변호사 시험에서 가장 그 근간이 되는 거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사례가 가장 근간이 되는데 사례하고 기록형은 또 그 추구하는 방향이 굉장히 다르죠. 자, 사례는 문제를 만들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그냥 대답만 하면 되죠. 그리고 그다음 우리가 법학에서 흔히 쓰는 이 법리를 갖다 와서 처벌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뭐 논점 정리, 그 다음에 뭐 학설 판례, 주로 이제 판례 위주로 해가지고 결론을 딱딱딱 내는 그런 방식인데 기록형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록형은 여러분한테 딱 주어진 거는 상대밀제하고 첨부 자료밖에 주어지지 않죠. 그러면 그걸 섞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다 해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사례형 쓰듯이 뭐 법리 쓰고 뭐 살피건대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결론 부분을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땡땡땡 이런 식으로 결론을 쓰고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된 근거를 청구 원인에다 쓰는데 청구 원인을 그 사례형과 그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점은 법리나 학설 판례를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변론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주요 사실에 관해서 당사자가 각자 주장을 하면 된다. 그래서 원고는 청구가 발생하게 된 발생 원인의 사실에 대해서 쓰고 그다음 피고는 거기서 다투고 그래서 이제 요건, 항변, 재항변, 재재항변 이쪽 순서로 가는 것 중에서 그건 사실이죠.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 소장의 그 청구 원인 쪽에 이렇게 쓸 때는 사례형 같이 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걸 틀렸다고 할 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그런 식으로 사례 형식으로 쓰게 되면은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청구 취지 분석해가지고 거기 쓸 시간을 다 이제 말아먹게 되는 것이죠. 사실관계만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례형 쓸 때 뭐 이전등기 청구권이 생겼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그 체결하죠. 매매교환 체결하면은 뭐 매수인은 계약에 따라서 이전등기 청구를 갖게 되고 따라서 어쩌고 그런 게 그게 이제 사례형 쓰는 방식으로 한다면 그 기록형은 자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언제 샀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은 청구권이 생겼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가지고 거기다 학설이나 판례를 잔뜩 이렇게 바르는 그 경향이 되게 많은데 그걸 빨리 극복하셔야 돼요. 제가 제 표현으로는 쓰다 만 듯한 느낌. 청구 원인은 이렇게 써도 될까? 뭔가 쓰다 만 느낌이 들면 그거 굉장히 잘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록형에도 앞에 작성 요령을 보게 되면 사실관계만 써라. 법리라는 거 쓰지 말고 사실관계만 쓰시오를 계속 강조. 그런데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뭐 해설서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다음에 뭐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다 법리를 풀죠. 그럼 학생들은 사례형에 되게 익숙해 있고 그게 학교 시험 볼 때도 다 그렇게 써야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게 옳아 보여요. 근데 그거는 수험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우 잘못된 그 다원 작성 방법이에요. 그래서 청구 원인 쪽은 쓰다 만다는 느낌으로 아주 앙상한 느낌으로
써서 끝내야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 시간을 청구 취지, 그러니까 결론 부분을 이제 맞춰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청구 취지를 볼 때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딱 봤을 때 난이도가 딱 문제 싹 보거나 아니면 쓴 해설 답만 보더라도 이게 어렵다 쉽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데, 기록형은 예를 들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뭐 1억을 지급하라, 이렇게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청구 취지도 그 1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찾아내기 위해서 정말 피 튀기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은 1억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청구 취지만 딱 보면은 소장 앞에서 청구 취지가 나오잖아요. 그만 보면은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지 쉬운 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례형 교재를 고를 때도 사례형 같은 걸 보면은 쓱 보면 이거는 뭐 정리가 잘 되고 어렵고 이거 오케이. 근데 기록형을 보면은 그걸 알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래서 되게 혼도를 많이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써야 될 부분은 청구 취지, 청구 취지 쪽에 시간을 써야 되는데, 청구 취지를 쓰려면 시간이 그렇게 여러분들 넉넉하게 주어지지 않잖아요. 청구 취지는 보통 8개에서 9개 정도가 나오게 되고, 거기 배점이 100점이 넘기 때문에 그거 하나 틀리면서 10점이 딱딱딱딱 나가는 거고요. 그걸 메우려고 청구 원인 쪽에 쓰려면은 개고생하는 겁니다. 썼다고 해서 그렇게 잘 메워지지도 않고, 결론이 틀렸는데 그 내용을 쓴다고 해서 틀린 결론이 맞아지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해가지고 많은 시간을 청구 취지를 찾아내는데 시간을 쓰고, 청구 원인은 앙상하게 사실관계만 툭툭툭툭 던지고 쓰다 마듯이 쓰다 만 것처럼 이렇게 쓰는 이런 방식에 빨리 여러분들이 익숙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일취월장하게 잘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청구 취지를 어떻게 그러면은 찾느냐? 그거는 일단 기본 기일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민사법을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를 했느냐. 거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기초 체력이 좋지 않은데 기록형이 좋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령으로 극복하기가 만만치가 않죠. 선택형이나 사례형은 그래도, 선택형은 그러면 그러니까 좀 쉽죠. 선택형은 뭐 두 문자 따면서 외워도 선택형이 언제 나오죠. 그건 이제 사례형에서 전 통하지 않고.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됐는데 기록형에서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는 일은 매우 드문 현상이고, 기록형에서 두각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그 친구가 보기 다르게 기초 체력이 되게 좋은 거예요. 일단 그걸 알아두셔야 되고, 두 번째는 기초 체력이 되게 좋은데 기록형 시험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는 요령을 몰라서 그렇죠. 사례형 쓰듯이 기록형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례형을 보듯이 기록형을 보니까 자꾸 상담 일자하고 첨부된 자료를 막 분석을, 그거 전체를 가지고서 막 분석을 하려고 덤벼드는 것이죠. 그럼 하루 종일 시간이 주어진다면은 아주 훌륭한 답안이 나올 텐데, 시험은 여건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기초 체력은 여러분들 시간이 나는 대로 계속 다져야 되는데, 나는 지금 기초가 부족한데 그럼 어떡하지? 근데 이게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이, 기록형에서 나오는 주제들은 사례형처럼 아주 넓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교재를 이제 두 권을 쓰잖아요. 요건사실로 해서 1을 쓰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 2로 이렇게 쓰는데, 완의 4부 쪽에 보게 되면 이제까지 13회 변시 문제까지 12회 변시까지 나왔던 문제들을 주제별로 나눠가지고 한번 이렇게 엮어봤거든요. 그러면 테마로 나누면요 한 10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문제 50% 정도가 어떤 주제로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 철거하라, 인도하라, 거기에다 돈 달라고 하는 거 있죠. 쓰리콤비라고 하는 거. 그거하고 등기 사건이 기록형에서 거의 50%에서 60%가 그거예요. 그거. 문제를 분석해 보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돈 달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꼬고 저기 꼬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나오는 주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만 잘 정리를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기초 체력이 완전히 부족해가지고 전혀 커버가 안 된다, 그렇지는 않아요. 충분히 그거는 이제 보충이 가능하다. 주제를 넓힐 필요가 없다. 주제를 넓히지 말고 여기는 주제는 좁고 깊게 들어가요. 깊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기록형 공부는 기출 문제를 전부 다 풀어보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사례형이나 선택형 같은 경우는 열심히 풀어야 된다. 거기에 다 답이 있다. 거기에 문제 다 거기 들어있고 열심히 반복을 해서 풀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기록형은 저는 기록형은 모의고사 안 봐도 돼.
모의고사는